안녕하세요. 문학 더하기 일사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죠. 우리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그렇게 법에 보장된 어떤 주권이란 말입니다. 국민 주권은 법에도 엄격하게 보장이 되어 있고 정치 권력은 국민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투표한 그 범위 내에서 선거한 그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총선 문제 시시비비 불거진 것만 보아도 과연 이것이 국민 주권으로부터 나왔는가, 선거의 그런 어떤 결과치가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4.15 총선 때도 그 통계 데이터가 발표됐을 당시에 그 전산의 인위적인 그런 흔적들이 수학적인 어떤 감각이 있거나 아니면 통계 수치를 읽는 눈이 조금만 있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위적인 조작들이 보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게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 추론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합리적인 그런 부분에 어떤 의심이었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어떤 망상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그 데이터 이상을 좀 감지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좀 예민하고 어떤 숫자에 예민하고 통계학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선거를 국민이 주도했고 그 국민의 표심이 반영되고 결과치가 반영된 그것이 통계학상의 그런 결과물로 나와서 정말 정당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그 선거 결과를 도출해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정당성이 입증된 가운데 정치 권력들이 지금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 총선 바로 직후부터 통계 이상을 보고 이것이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서는 수위의 어떤 의심이구나, 의심인데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통계를 보고 직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시시비비들이 많았지만은 뭐 음모론이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음모론적인 그런 어떤 언론의 어떤 프레임이죠. 전략, 음모론을 통해서 그걸 해석시키려고 하는 전략, 거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해석이 되면서 있었는데 선거 소송들이 줄줄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이제 재검표로 이제 이어지면서 재검표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단순한 의심이라는데 함대 의심에서 실제 6.28 그 재검표는 표를 세고 뭐 하는 그 현장에서 참관인들이 들어가서 뭐 확인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이 확연하게 포착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을 과연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도 문제지만은 또 데이터상에도 사전 득표율하고 사전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의 그 득표율하고 그 격차가 너무 많이 뒤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하고 그 오차 범위 내에서의 그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정상적인 그런 또 선거 결과면 너무 이 격차가 막 10%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어떤 15%가 훨씬 넘는 거로 사전 투표에서 확 그 그래프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 그래프 분포도가 그랬을 때 사전 투표에 이상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인위적인 어떤 전산적인 개입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어떤 격차의 개입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교차 상황이 당일 투표에는
득표율이 낮은데 사전 투표에서만 갑자기 증폭이 되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어떤 과학적인 통계에서는 그다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떤 변곡 지점이 이제 사전 투표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정상적인 그런 통계치라고 이제 통계를 조금만 감지할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재검표 현장에서 그런 어떤 것들을 의구심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합리적 의구심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왔죠. 투표 용지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이상이 있는 투표 용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이상이 있는 투표 용지가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투표 용지라는 것은 규격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투표 용지를 출력해서 만들 수 있거나 그 정해진 규격에서 만들 수 있는데 그 외적인 다른 어떤 이상 투표지가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외부에서의 어떤 투입에 의한 어떤 투표지일 것밖에는 경우의 수가 없잖아요. 네. 정해진 규격 내에서 국민의 표심을 반영해가지고 그 용지밖에 없는데 그 외적인 용지가 이상 투표지 나왔다는 거 하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배춧잎 투표지 이런 거 있잖아요. 본드 이발이 이런 것들이 실상 그 나왔으니까 그렇게 사진 영상에 담겨져서 외부로 유출돼 나왔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프린트로 사전투표용지 같은 경우는 출력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여백도 그렇게 삐뚤어진 여백이 있을 수가 없고 종이 색깔도 얇고 종이 두께도 얇고 색깔도 그렇게 하얗지 않고 프린트로 출력되는 거는 어떤 정해진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전형적인 다른 용지가 나왔다는 거 그것이 바로 위조 투표지라는 증거고 그것은 투표함 속에 그런 어떤 투표지가 교체되었다는 의미였잖아요. 우리 표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조작을 위해서 만들어진 외부 위조 투표지가 투표함 속으로 다시 섞여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이게 6.28 현장에서 나왔다면 이게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죠. 누가 봐도. 그래서 선거의 무결성에 상당한 6.28 같은 경우는 타격을 입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가 완결하고 무결점이 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의 방향으로 축이 기우는 거죠.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 상식선에서. 그런데 지금 조서를 통해서 나와진 거, 조서를 통해서 드러난 것을 보면은 이거를 상당히 축소시키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은폐하려고 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또 나오잖아요. 조서도 외부로 지금 나와 있죠. 조서도 이제 외부로 다 유출이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사실을 담아야 될 조서잖아요. 그게 법이라는 거는 정말 냉철하게 정확한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은폐도 있을 수 없고 축소도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편향적인 것도 있을 수 없고 그야말로 공정과 법치 아래에서 정확하게 문서로 작성이 되어져야 되죠. 저도 글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승전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조서가 정말 꽉 안에 사실을 담고 있는 조서가 아니라 미흡한 조서 그것이 보여졌죠. 그러니까 사실을 그대로 드러나려기보다는 축소하거나 문제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과소평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드러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그 대법원이 중립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조서에서 대법원들의 심리가 반영된 조서가 나왔습니다. 원고 측에서 상당히 미흡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피고 편향적인 조서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아야죠. 이게 단순히 선거 문제에서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좁은 나라의 어떤 중심을 잡고 있는 축입니다. 이 선거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공정성에 대한 것은 뭐 다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한 표 종이를 행사한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권력이 권력을 부여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선거 하나의 제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나머지 나라의 그런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존립이라는 이런 것이 다 와해되거나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가장 공정하게 정말 정당하게 공공의 가치를 딱 서고 정확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시시비비가 없고 혼란이 없는 가운데 딱 마무리가 돼서 정말 그렇게 해야지만 국민들의 어떤 에너지 소모도 없고 정말 국민 동력 상실도 없고 잘 이루어지잖아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120개 뭐 이상이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선거 소송이 줄을 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거 소송이 전국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제 결과를 개봉한 건 딱 2건이잖아요. 연수구을 인천 연수구 그 민경욱 후보가 출마했던 그 인천 연수구를 이제 628 재검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이제 양산 재검표가 이루어졌었죠. 두 현장에서 이제 천대엽 대법관하고 조재현 대법관하고 이렇게 천대엽 대법관이 연수구는 중심으로 있었고 조재현 대법관은 그 경남 양산에 그 재검표 현장을 이끌었고 이렇게 했는데 두 분 다 상당히 편향적이었다는 거죠. 참관인들이 이야기 원고 측 참관인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선관위 측을 많이 대변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 이상 투표지가 나왔음에도 웬만한 것은 다 유효표 처리돼 가지고 정상 투표지를 하고 나머지 이상 투표로 경남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이상 투표라고 이제 감정이 필요하다고 넘긴 게 17개라 그랬잖아요. 17개의 투표지만 이상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국민들이 두 군데를 지금 재검표한 상태고 앞으로도 뭐 영등포 김민석 의원님이라든 다른 또 쭉 전국적으로 투표함을 열어볼 재검표 현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에 대한 공정성이 있는가도 보아야 되고 선거의 공정성이 있는가도 보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선거 공정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공정하지 않은 그런 선거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이득을 취해가지고 정치 권력이 들어가서 거기서 또 수많은 어떤 가짜 의원들이 법을 양산해서 계속 자기들한테 유리한 걸 만들어내면 국민이 생각하는 반대잖아요. 국민이 원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체성이 혼란되고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선거 제도가 공정에 서 있지 않는데 다음 대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 대선을 하면은 다음 대선에서도 이러한 지금 공정하지 않은 편향적인 그런 선거 제도 선관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선거라도 똑같이 이게 이제 새로 혁신이 되지 않고 선관위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것이 중립적으로 대대적으로 좀 어떤 물갈이가 되지 않고 이 상태로 선거를 한다는 것은 또다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단순히 내가 한 표를 시간 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공정에 대한 거는 대한민국의 공정을 흔드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공정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개인적인 사건에 대한 양보는 있어도 이 국가의 선거 그런 자유민주주의 가치 질서를 흔드는 이 국민 주권에 대한 부분 주체인 본질에 대한 부분 정의 구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법원의 판결을 이끄는 걸 잘 보고 법원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결코 이것을 이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정의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래도 공정한 판결로 이끌어낼 수 있고 대한민국의 공정가치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넘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더 확고하게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선거 문제, 총선은 국회의원이고 국회에서의 대한민국 거의 모든 일들을 새롭게 또 구상하고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것은 선거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것의 중심을 잡고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적인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한 발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